안녕하세요. 주식일보 한중입니다. 자, 드디어 2차전지에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습니다. 다만 2차전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이 가격 구간에서 옥석 가리기는 현 시점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오늘 영상의 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바로 일정, 실적, 산업에 집중을 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. 왜 이렇게 봐야 하는지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영상의 순서 2차전지 반등 이유를 좀 먼저 살펴봐야겠죠. 그리고 ESS와 전구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어떤 시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2차전지 반등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건데 사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최근까지 사실 2차전지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. 이 트럼프 리스크라던가 여러 가지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24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오는 시점이었고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추세 자체가 좀 전환이 되는 이 저항 구간까지 현재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유로 봤을 때는 이 도요타,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주문 이슈가 오늘 좀 나와줬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과거에 GM이 이 합작 투자를 철회를 했었던 공장에 이 도요타가 배터리 주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. 다만 도요타가 LG 에너지 솔루션 다른 공장에서 원래 구매하기로 했었던 물량을 이 렌싱 공장으로 이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종합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거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포스코 그룹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새롭게 봐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포스코가 과연 정말 2차전지 관련해서 괜찮아서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까요? 그건 아닙니다. 이 포스코홀딩스 실적 자체를 보면은 철강과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좀 부진하게 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38% 감소가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해서 사실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포스코 DX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. 그쵸?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이 포스코 DX가 상한가를 가니까 다른 포스코 그룹 역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을 봤을 때 하나에서 이제 그룹주가 상승이 나오면은 이 하나 그룹 내에서의 테마 순환매가 유입이 되고 LS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대기업 자체의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.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역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2차전지 테마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포스코 DX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역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개별 이슈가 좀 몇 개 있었습니다. 먼저 유진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상한가는 유의미한 상한가는 아닙니다. 이 유진테크놀로지 별도 이슈가 없고요. 이 매출 역시 축소가 진행이 되는 시점이었고 영업 손익 역시 적자 전환이 된 기업입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를 간 거 기준으로 해서 400억이 안 돼요. 39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총의 10%인 약 대략 한 39억, 40억 정도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?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볼 기업은 아니다. 뭐 물론 특정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종목은 그냥 안 보는 게 좋습니다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탑멀티리얼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탑멀티리얼 같은 경우는 오늘 1조 2천억이라는 아주 높은 굉장히 호재성을 띠는 그리고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인 이런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. 사실 이 1조 2천억만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수주 공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그 내막은
가격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1조 2천억이 올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간의 계약입니다. 10년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1년간 매출로 환산을 했을 때는 1,000억 정도 되죠. 1,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탑 멀티리얼이 상한가를 갈 정도의 호재는 아니었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2차 전지가 오를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.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, 현재 2월 말이잖아요. 3월 초에 여러분들 뭐가 있죠? 바로 인터배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마 3월 6일부터 9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인터배터리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,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전고체, 그리고 뭐 ESS, 그리고 4680 원통형 배터리, 이런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전고체 전지와 ESS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가 유망한가,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먼저 전고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, 먼저 전고체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적인 플랜보다는 단기적인 이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, 이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이 3월 달에 이제 가동이 될 예정이죠. 그리고 비아디의 전고체 배터리 2027년도에 시험 양산 소식이 있었고,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3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는 이 인터배터리 개최 역시 이 전고체 배터리 부각의 호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, 이 일정에 따른 단기 테마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만 최근 이 전고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슈가 좀 필요하다. 그리고 이 개별 이슈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고체보다는 이 ESS 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ESS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? 자, ESS는 이 전기차 시장의 캐즘 상황 속에서도 이 견조한 성장세가 현재 예고되고 있습니다. 이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기조 강화로 인해서 이 권역별 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AI 기술 고도화로 인해서 뭐죠, 여러분들? 데이터 센터, 이 데이터 센터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ESS 수요 역시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리고 2026년도에 미국이 이 중국산 ESS 배터리에 관한 수입 관세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북미 현지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메가와트 이상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제가 추적을 좀 해봤는데, 그 결과 총 3,880억 달러 규모의 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이거를 우리가 환화로 환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540조 원 정도 됩니다. 540조 원.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이 프로젝트를 좀 제외를 하고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,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여러분들 아시죠?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단일 프로젝트 가격 중에서 투자 금액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입니다. 현재 이 스타게이트를 제외한 프로젝트가 540조인데 스타게이트 하나만 벌써 720조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1200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ESS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, 그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현재 우리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ESS를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고, 그리고 이 전고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성을 좀 순환매가 돌 때마다 보는 게 맞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관련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. 이 관련주들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관련주는 저희 주식일보 채널에 소식에서 제가 올려뒀으니까요, 여러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전고체나 뭐 ESS 관련주 빼고도 많은
관련주들을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댓글란 확인하셔서 저희 주식일보 카카오톡 채널입니다. 이거 뭐 리딩방, 오픈 톡방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친구 추가 진행하셔서 이런 무료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소식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제가 전고체 관련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진행을 해놨습니다. 자,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하나씩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. R&D 관련된 관련 기업들, 그리고 장비 부품에 대한 관련주들, 그리고 이 소재는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같이 다 모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. 여러분들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R&D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 기업들 중에서 한농화성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렇게 두 개 기업을 좀 유심히 바라봐야 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다른 기업들 역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장비와 부품 쪽을 볼 건데 여기는 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유일에너테크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죠. 이 유일에너테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, 이 생산 라인에 노칭 공정을 납품을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또 현대차 이 파일럿 라인 생산 이 구간에서 조립 공정이 있습니다. 이 조립 공정 구간에 이 장비 전체를 이 유일에너테크가 턴키 수주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, 즉 전고체 관련해서 핫한 이 두 개 기업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죠.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, 다른 기업들 뭐 PL 에너지나 뭐 메가터치, PNT, 뭐 NCS 등등등 제가 다 설명을 적어놨으니까요. 여러분들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가장 여러분들의 좀 친숙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다른 기업들 역시 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ESS와 전고체, 이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은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? 자, ESS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주식일보 소식란에 업로드를 진행을 할 거니까요.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구체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밤 10시에 영상 업로드를 진행을 할 겁니다. 사실 전구체 관련 기업 중에 에코앤드림은 제가 꾸준히 촬영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해당 채널에는 업로드가 진행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전 촬영했던 영상을 다시 재업로드를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이 전구체 관련 기업 중 에코앤드림 과연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, 기업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영상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내일도 넘치는 정보 속에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만 쏙쏙 골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주식일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